후회하고 있어요. 내 종목 하락하던 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 응급실 MC 박재현입니다.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실 텐데요. 오늘 하락한 내 종목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시나요? 아니면 급등한 내 종목 매도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목 응급실이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겠고요. 또 우리 방송은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바로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분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응급닥터와 함께 종목 응급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정 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증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랑 나스닥, S&P 500 모두 보합권 부근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혼조세를 보여줬던 이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주에 일단은 미국 연준이랑 그다음에 일본은행, 그다음에 잉글랜드 은행까지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관망세가 유입이 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S&P 500 같은 경우는 먼저 보시면은 전일 대비 0.08% 올랐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087% 정도 상승을 했으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0.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는 1%가 넘게 하락을 해서 그러한 영향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또 떨어졌죠. 네, 얘는 매일매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80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을 해줬다는 의미는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의 자리지 않나 저는 싶고요. 그래서 일단 800포인트에서 반등을 해줬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 들리고 있는 이유가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그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도 제가 이따 뒤에 가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최근에 미국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으나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서 같이 동반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800포인트를 넘어서가지고 2900포인트까지 다가갔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3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역시나 국내 증시답게 아예 하락을 그냥 27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코스닥이랑 코스피 그래도 지금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일단 내일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코스피 반등이 해주는 모습이 조금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미 FOMC 회의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99% 하락을 했고 또 코스닥도 0.52%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또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하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다양하게 시청자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룰루레몬님이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크게 밀리는 우리 국내 증시였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인데 주식, 채권, 파생, 그리고 펀드 등 금융투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제인데요. 이게 2020년에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계속 유예를 하다가 이제 2025년 1월 1일에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대주주 양도세와 또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 그리고 금투세까지 중복 과세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투자를 오히려 막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복 전문가님은 네. 이 금투세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원래 저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 아무래도 여당의 그 좌석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폐지 쪽으로는 좀 가망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랑 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온 게 완화 정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원래 기존에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완화 정책을 펼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천만 원에서 1억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이게 정말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칠까라는 의문점이 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 아무래도 그 큰 손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운전을 해준다는 말씀 표현을 하죠. 드라이빙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큰 손들의 유입을 막는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큰 손들이 떠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외국인들도 떠날 것이고 기관들도 많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국내 증시의 앞으로 거래 대금은 현저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반기 전망 증시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뭐 대주주 양도세도 작년에 원래 그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원래는 국내 증시 하반기에 12월 달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부터 11월에서 12월은 국내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이렇게 국내 증시가 연말에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22년도 12월 달만 보시더라도 지수가 21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대주주 양도세로 인해서 큰 손들이 다 미리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지금 대주주 양도세 다행히도 작년에는 폐지가 되면서 좀 개정이 됐죠. 그러면서 올해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증시 전망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금투세 도입이 저는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큰 손들의 유입이 떠나면서 거래 대금이 현저히 많이 줄고 역시나 국내 증시 하반기는 전망은 좀 어두울 것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국내 증시는 큰 손들의 유입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금투세 완화가 되면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내려주셨습니다. 네,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질문 읽어볼게요. 콜롱님이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 주가는 왜 계속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 이야기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한데 호실적을 발표한 그런 주가들도 급락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최근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모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논란이 많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가 좋은데도 주가가 밀리는 이 상황,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수 자체가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지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증시와 똑같이 굉장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나타난다고 한들 지수가 좋을 때는 오히려 잘 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수가 조금 받쳐줄 때 그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그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20% 가량 급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에 또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그날 한 5%에서 6% 정도 지금 급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실적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반영이 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SK 하이닉스 실적이 다 잘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물론이죠.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을 다들 예상하고 있듯이 그러면서 선반영이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반영이 된 종목들이 많아서 제가 일정 매매의 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미리 저는 일정이랑 어떤 종목들이 잘 나올지 저는 매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월 달이랑 8월 달은 실적 시즌이니까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전에 종목을 공략을 나가시면 안 되시고요. 미리 일정을 체크하고 잘 나올 만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저희는 미리 준비를 해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로 공략을 해서 큰 수익률을 내드리는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선반영된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잘 보고 그때 종목에 맞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급등했던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급락한 갤럭시와 머니트리 매수가가 9,800원, 비중이 80%, 비중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사라고 할 정도로 정책적 이슈가 최근에 정말 많은데 관련주들 역시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담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증시 그래도 선반영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매수가가 42만 7천 원에 비중이 50%, 역시 비중이 많네요. 우리 전문가님이 출연하게 되면 비중이 많은 분들이 상담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손실 중이기 때문에 오늘 선방했다 하더라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잠시 후에 전문가님이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우리 방송 이제 한 38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종목을 다 진단을 해드릴 수 없거든요. 여기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종목 응급실은 전화 상담이 가장 중요하고요. 02-2638-3987로 전화를 주셔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우리 전문가님은 전화 상담 적중률도 너무 좋으신데요. 먼저 IMBDX 이 종목 신규 상장주려서 앞으로 하방이 얼마나 열릴지 몰라서 다운이라고 처방을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종목 6%가량 하락을 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엔캠 이 종목도 다운 처방 내려주셨는데요. 현재 2차 전지 전망이 아직 좋지 않아서 다운이라고 내려주셨는데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세실업 이 종목도 의류 쪽이라서 하반기에 겨울이 오면 다시 재진입을 하는 거를 권장해 주시고 그때 다운이라고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3%가량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랜드 이 종목도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서 아마 조정을 조금 받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종목 5%가량 떨어졌죠. 전문가님 전화 네. 적중률 너무 좋으신데 리뷰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IMBDX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IMBDX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상장된 종목이어서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바닥이 어디인지 잡혀질지 모른다. 그래서 바닥에서 반등은 성공을 해줬지만 아무래도 일단은 또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세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리자마자 월요일부터 일단 오늘까지 주가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를 맞이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방이 좀 더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킨 같은 경우는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제가 그때 이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엔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MSCI 지수가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엔킨 같은 경우는 1월달 원래는 1월달부터 올해 초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캠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굉장히 큰 수주와 더불어서 MSCI 지수에 편입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등등이 있죠. 에코프로 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때 오히려 이 엔캠 2차 전지는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재료 소멸이 되면서 2차 전지 주들 실적이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역시나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현대 바이오랜드도 있는데 현대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약품, 화장품에 들어가는 제조업체들을 사용하는 재료들 이제 그런 재료들이 과연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보시면은 5월 달만 보시더라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가 불지 않았습니까? 화장품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그래도 화장품 원자재를 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 재료들은 이제 거의 다 소멸이 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화장품이 지금 이제 시장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달이나 6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들이 이제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고점을 찍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결국엔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와 봤을 때 아무래도 재료와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이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테마들을 잘 짚으시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히든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HD 현대일렉트릭 21.31%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전력 관련주죠. LS 일렉트릭 무려 40% 수익 실현했고 이어서 SY 스틸텍 14.15% 수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클린룸 관련주죠. K엔솔 6.12%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한전기술 원전 관련주죠. 7.22%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방송 만병통치약 수익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 방송이 굉장히 매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방송 끝에 만병통치약을 제가 공약을 도와드리는데 그 공약하는 종목들마다 다 수익을 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보여드릴 게 HD 현대일렉트릭이죠. HD 현대일렉트릭은 최근에 다행히 좋은 자리에서 익절을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진입 타점 자체가 굉장히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진입을 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뭐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다. 저는 그때 미리 알고 실적이 잘 나올지 미리 알고 주가가 굉장히 펌핑이 되고 급 신고가를 찍었을 때 잘 털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도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얹어다 드렸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LS 일렉트릭이죠. 이 종목은 정말 잘 팔았어요. 제가 진짜 역대급으로 잘 팔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기간이 좀 두고 뒀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보유했던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신고점을 찍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급락을 했어요. 네, 제가 공략해서 정리한 날짜가 7월 23일 아니면 7월 24일인데요. 그때 정리를 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오늘까지 도합 거의 20%가 넘게 25%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도 가장 중요하지만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매도입니다. 매도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익절이 될 수가 있고 손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서포팅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언제 매수를 할지 언제 매도를 할지 공략까지 차근차근 한 번씩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의 진단 처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급 종목을 치료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아픈 종목도 다시 건강한 종목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전화를 주셔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매수가, 매수 비중, 종목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종목응급실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종목응급실 전화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전화상담 후에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네, 종목은 그 갤럭시아 모니터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요. 네. 네,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 말씀 부탁드려요. 매수가는 9,800원이고, 네. 비중은 한 80%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종목 그럼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최근에 저희 코인 가상화폐 쪽이 좀 올라서 관련 지은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탈출을 해야 되는 건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미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고 또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요. 하지만 오늘 급락세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비중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일단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상화폐가 다시 또 집중이 되면서 수급이 많이 올렸죠. 그때 원래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우리기술 투자를 밀어내고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주가를 굉장히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비중 자체가 80%라고 하시는데 비중은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성 테마 있지 않습니까? 단기성 테마와 정치 테마든 이런 거는 빨리 치고 빠져야 됩니다. 네, 빨리 치고 빠지지 못하셨으니까 결국에는 9,6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9,800원. 9,800원이 거의 역사적인, 거의 신고점에 또 달성을 하셨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가장 지켜보셔야 될 게 혹시 코인 거래소 이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거기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가상화폐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이 제가 알기로 9,500만 원이 다시 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1억을 찍지 못하면은 주가는 또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나서 지금 코인 자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해리스 부통령도 코인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해리스 부통령 지금 대결 구도가 잡혀져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20대와 30대, 40대 이 젊은 층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가상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도움을 주겠다라고 지금 계속 선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일단 코인의 전망은 하반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아무래도 그렇게 기업 자체가 그렇게 재무제표나 이런 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제가 알기로 갤럭시아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이 해킹을 당해서 상장 폐지가 됐다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지금 자리에서라도 빠르게 정리하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을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 종목 기업 재무제표가 좋지는 않아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신성 ST. 신성 ST요. 예. 네,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은요? 46,000원에 15%요. 네,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 계속 빠지길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처방 좀 내려주십사 하고 전화드렸어요. 네, 이 종목 계속 빠져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추가로 좀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알고 싶고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신성 ST 같은 경우는 제가 다행히도 정말 잘 아는 종목이거든요. 이제 신성 ST 같은 경우는 일단 신성 델타테크 아시죠? 네, 신성 델타테크와 같이 협력하는 같은 자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년도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주가가 1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게 2차 전지 원래 관련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원래 관련 종목. 근데 2차 전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상반기 때 2차 전지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고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 ST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떨어졌고 다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 왜 반등이 나왔냐면은 실적이 좀 좋게 나왔어요. 신성 ST 같은 경우가. 어떤 실적이 달랐냐면은 2차 전지가 아닌 ESS라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의 비율보다는 배터리 쪽의 비율보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아니라 ESS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밑꼬리를 달 때 진입을 추격 매수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ESS에 대해서 전망은 제가 오늘 정말 좀 우연치 않게 히든 종목 이제 그 만병통치약 종목도 ESS 관련 종목을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 신성 ST는 아닙니다. 하여튼 ESS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가 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가 실적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안 좋게 나왔지만 ESS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발언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보다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지금 실적 개선을 위해서 ESS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눌려가지고 저는 지금 바닥 라인에서 충분히 지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앞으로의 전망도 좋기 때문에 업을 외치겠습니다. 네, 신성 ST 이 종목 2차 전지 관련주여서 지금 떨어지는 거였지만 요즘은 ESS 테마로 지금 같이 가고 있어서 종목 전망이 밝다라고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예, 동성제약 네, 그럼 이 종목의 매수가랑 비중 말씀. 5,260원에 20%요. 네,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제가 이게 사는 지가 좀 됐는데 네네. 다른 제약주는 움직이는데 얘는 잘 안 움직여서요. 아, 네, 다른 제약 관련주들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안 움직여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은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얘는 왜 안 움직일까라는 지금 의문점을 제기하셨잖아요.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짧게나마 한번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그래도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네, 보통은 적자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는 적자 기업은 아니어서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시장에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차트 보시면 약간 좀 계속 하락세를 네, 지금 보이고 있지 계속 않습니까? 내려가요. 이런 게 약간 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죽은 주식이라고도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마음은 좀 아프지만 이게 동성제약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가 나오면은 정말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최근 제약바이오가 주가가 강세를 띄웠지 않았습니까? 뭐 어제도 네. 그렇고 이제 주식이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쪽에 강세를 보여줬었지만 동성제약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철저하게 외면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겠지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망은 그렇게 어둡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운을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5,260원이라고 5,260원이라고 하셨지만 이때 탈출 못 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죽은 주식들은 확실한 재료와 모멘텀이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 테마가 최근에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회생이 좀 불가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동성제약 이 종목 현재 시장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종목이라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이요.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은요? 56,000원에 10%입니다. 네, 그럼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이 오스코텍이 유한양행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들하고 유한양행 움직임이 얘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던데 네네. 조금 연관이 있는 것들인데 확실한 걸 몰라갖고 좀 전문가님한테 좀 듣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 56,000원에 물리셨다고 하셨는데
네. 56,000원이 맞으세요 혹시? 맞습니다. 오래됐거든요. 56,000원이요? 56,000원 옛날에 좀 예전에 구매하신 건가요? 매수하신 건가요? 한, 한 20년도에 구매하신 건가요 혹시? 네, 그럴 겁니다. 아마. 아 4년 되셨구나. 네네. 네, 근데 아쉽게도 지금 4년 동안 들고 계신 이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적절할 때 정리를 하지 못하셨고 계속해서 들고 계시다가 보니까 결국 4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 깨달아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이런 정확하게 제가 일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 드리려면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오스코텍에 대해서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시청자님께서 뭐 유한양행이랑 연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유한양행이랑 크게 연관관계는 저는 정확하게는 제가 알려드리려면 커뮤니티 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하지만 유한양행이랑 같이 움직인 거는 맞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신고가도 또 44,900원을 달성도 했고요. 하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 계속해서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스코텍도 같이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단가 56,000원까지는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힘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아무리 강세를 띄운다고 한들 주가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려면은 좋은 재료와 모멘텀을 보유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재료와 모멘텀은 물론 있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조정이 이제 오지 않을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또 FOMC 회의를 통해서 뭐 금리나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때 제약 바이오 쪽이랑 뭐 반도체 쪽 테마는 수혜를 받을 것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스코텍 지금 자리에서도 지금 역사적 올해 연고점을 찍었죠. 연고점을 찍어가지고 지금 비중이 다행히 10%를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중에서 한 5%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 나머지 5%는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망 자체는 저는 일단은 다운을 외칠게요. 다운을 외치고 지금 비중이 얼마 있지 않으시니까 5% 정도에 덜어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이 종목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 지금 조정 시기라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우리 방금 상담하신 분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하단에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5만 8천 원에 15%. 아, 그렇군요.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이제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네. 이게 계속 트럼프가 된다는 거 가정을 했을 때 네네. 이거를 그러면은 매수가 정도도 아예 안 올 건지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은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매수가 정도는 올지. 아,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도 오늘은 좀 버티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좀 소가리를 많이 하셨구나. 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당시에는 당연히 트럼프의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 후보 체크해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굉장히 박빙이고 해리스 쪽이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 11월입니다. 11월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제 좀 지지고 볶고 나오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될 것 같아서 확실히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부통령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오히려 좀 2차 전지 쪽 많이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이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배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대표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에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지금 선거 자금에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자기 선거 자금도 도와주고 있고 지지율을 굉장히 높여준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테슬라의 전망이 조금 밝아지지 않을까. 전기차의 수요가 조금 이 캐즘 현상에서 잘 이겨내기만 하면은 전기차는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당장을 지켜보시면은 아무래도 저는 다운을 외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기대감도 없을 뿐더러 2분기 당분간은 안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게 연말이지 않습니까?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는데 그때만큼은 반등을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운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 캐즘 우려만 잘 이겨내면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해주셨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다운이라고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필옵틱스고요. 네네. 24,4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종목에 그럼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조금 어제 아랫게 올라오는 것 같더니 오늘 또 내려가가지고 네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요.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군요. 네. 네, 전문가님 우리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은 뭐 반도체 쪽 약간 유리기판 쪽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혹시? 네. 네, 일단은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에 최근에 강세를 이루어졌었던 테마는 맞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가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을 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9,000원 부근이었던 종목이 9,000원에서 10,000원이었죠. 근데 단기간 안에 3배가 거의 3.7배 정도 올랐다. 37,000원을 찍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빠질 때도 큰 폭으로 빠진다. 조정이 오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필옵틱스뿐만이 아니라 국내 반도체 모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옵틱스가 나빠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아무래도 지금 전망 자체가 그렇게 조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일단 국내 증시에서 대장주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큰 가운데 일단 SK 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은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지고 있으면서 근데 오히려 웃겼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을 때도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은 떨어졌어요. 그만큼 반도체 쪽이 힘을 지금 못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와 별개로 실적과는 반도체를 좀 디커플링 관계로 지금 보시면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망은 조금 어둡기 때문에 저는 다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어쩔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하방이 더 압력이 더 가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옵틱스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라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 방송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신택이고요. 네, 35,500원에 20%요. 네, 심택 이 종목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계속 밀리는데 네,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비판 종류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계속 밀려가지고요. 네, 이 종목 그럼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으신데 우리 네. 심택 종목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심택이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죠? 일단 이 심택의 대표적인 제품은 바로 연세 회로기판 PCB인 건 아시죠? 네, 네. 네. 하지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분이랑 일단은 요즘
종목 상담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반도체 쪽이 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고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정확하게 제가 반도체의 전망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차근차근 말씀 쉽게 설명해 드리려면은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방에 꼭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이런 반도체 전망 그리고 다른 보유하신 종목들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심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서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일단 네. 심텍 자체는 그래도 다행인 게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손절하시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네. 반등 자리에도 충분히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해줄지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을 뚫고 그 하방으로 내려갈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귀추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네. 제가 정확한 타점이나 이런 것도 커뮤니티 방에 오시게 되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큰 영향을 타격을 입고 있고요. 현재 지금 엔비디아도 시간 외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시간 외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질 것이고 국내 증시에도 또 반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지금 네. 상황에서는 저는 다운을 외칠게요. 오히려 반도체 쪽은 하방이 저 압력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지지 라인에서만 잘 반등을 해주면 추가적 추매를 통해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심텍 반도체 관련주라서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여기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 상황에서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은 TV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히든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또 설명까지 같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어떤 네. 거 들고 오셨나요? 일단은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도 정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 수익률표를 보셨다시피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전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나갔던 히든 이제 그 만병통치약 종목들이 다 계속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게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만병통치약 종목이 공약이 나가면은 꼭 항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타점을 잡고 언제 매도를 할지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공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 짧게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그 신성 ST 종목 상담하셨던 분이 있으셨잖아요. 그게 ESS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ESS가 뭐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뭐냐면은 에너지를 쓰다가 전기를 쓰다가 남지 않습니까? 남은 거를 그 남은 전력을 보유하고 그 에너지를 보유하는 그 저장 창고 같은 게 ESS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ESS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와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도주를 역할을 했던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ESS도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도 ESS 쪽에 투자를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는 ESS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기차 판매는 줄어들었어요. 네, 전기차 판매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ESS 쪽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다.
네,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어요. ESS에 앞으로 전기차보다 더 많은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직접 발언을 했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의 캐즘 현상이 극복만 잘하면은 이 극복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반등을 해줄 것이라 보여지고 있는데 이때 이 전기차의 솟아날 구멍은 바로 ESS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ESS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종목 가장 중요한 게 높은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 중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국내 증시에서 ESS 관련 테마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아까 뭐 종목 상담했던 신성 ST도 있고 뭐 SK 이터닉스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ESS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적이 제일 잘 나온다. 실적이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 고객사가 또 어디가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삼성 SDI가 있는데 이 삼성 SDI 신제품향 매출이 하반기부터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망도 아직도 굉장히 밝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분기 때 이제 684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얘네 또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는데 2분기 실적도 이 수주 계약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ESS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공장을 다시 재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세를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ESS 쪽으로만 너무 편중되지 않고 반도체 쪽에 시장이 좋아질 때 이때 시장을 공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 추이 및 전망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22년도 매출액에 비해서 지금 23년도까지는 얼마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22년도와 23년도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별 차이가 없는데 하지만 24년은 달라졌습니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을 하면서 매출액이랑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거의 2배가량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아요. 25년도 그렇고 26년도 그렇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ESS 쪽으로 일단은 매출이 많이 편중되어 있긴 한데 베트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전망도 그 반도체 쪽으로도 전망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 가장 중요한 타점이 왔기 때문에 제가 언제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정확하게 시청자분들한테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공략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준 분들은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진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방송에서도 이 종목 수익 실현해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ESS 설치가 필수죠.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이 ESS 관련주고요. 또 이 종목은 이번 실적 발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또 가격 전략,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정확하고 강력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